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8일 해외 축구 주요 5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특히 오늘 경기들 중에는 전력 차이가 꽤 명확한 경기와 의외의 변수 경기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팀 전술, 최근 경기 흐름, 그리고 수비 조직이나 세트피스 약점 같은 핵심 포인트 위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경기부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브리스톨 vs 코번트리. 먼저 첫 번째 경기입니다. 브리스톨과 코번트리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브리스톨의 전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브리스톨은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전방에는 리스가 위치하면서 중앙에서 공을 등지고 받아주는 포스트 플레이와 박스 안 마무리를 동시에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측면에서는 메흐메티가 핵심 공격 자원입니다. 메흐메티는 단순히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스타일이 아니라 측면에서 출발한 뒤 하프 스페이스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을 자주 가져갑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슈팅 각도를 만들거나 동료의 침투 코스를 열어주는 플레이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브리스톨 공격 전개의 중요한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트와이는 이선에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프리킥과 세트피스 상황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박스 바깥에서 때리는 중거리 슈팅과 방향 전환 킥의 정확도가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래서 브리스톨은 메흐메티의 개인 돌파와 트와인의 킥 능력을 통해 꾸준히 슈팅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비 전환입니다. 브리스톨은 공격 상황에서 좌우 윙백이 동시에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는 장면이 많습니다. 이때 두 윙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겹치게 되면 공을 잃는 순간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사이 공간이 크게 열리는 약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방향 전환 패스 한 번만 성공시켜도 반대쪽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와 컷백 루트가 동시에 열리는 상황이 자주 만들어집니다. 또한 브리스톨의 3백 수비 라인은 중앙 수비를 보호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 때문에 윙백 뒤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발생하는 1대1 수비 대응이 늦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타납니다. 중앙 미드필더 역시 전방 압박에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만 공을 빼앗긴 뒤 박스 앞 지역까지 빠르게 복귀하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브리스톨은 공격에서는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지만 수비 전환 상황에서는 라인 간격과 측면 공간 관리가 무너지는 구조적인 불안을 안고 있는 팀입니다. 이제 코번트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번트리는 3-4-1-2 포메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전방에는 심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심스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 능력이 뛰어난 스트라이커로 등지고 공을 받은 뒤 이선으로 공을 떨궈주는 플레이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라이트가 있습니다. 라이트는 속도를 활용한 대각선 침투와 드리블 돌파가 강점인 공격수입니다. 특히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넘나들며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 때 위력이 극대화되는 선수입니다. 중원에서는 에클스가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에클스는 중앙에서 패스 흐름을 조율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측면으로 벌어져 빌드업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활동량 많은 미드필더입니다. 코번트리의 공격 패턴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팩3와 더블 볼란치가 짧은 패스로 상대 압박을 끌어낸 뒤 측면이나 반대편 하프 스페이스로 방향 전환 패스를 찔러 넣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심스가 중앙에서 수비수를 묶어두고 라이트가 반대쪽 하프 스페이스로 미리 침투하게 되면 단 한 번의 패스로도 브리스톨 수비 라인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라이트는 측면 깊숙한 지역까지 파고든 뒤 낮고 빠른 크로스나 컷백 패스를 만들어내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수비가 정렬되기 전에 골문 앞 동료에게 결정적인 라스트 패스가 연결되는 장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격 장면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에클스가 중원에서 한 번 더 압박을 유도하고 방향을 돌려주면서 브리스톨의 수비 블록을 넓게 벌려놓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번트리는 점유율이 다소 밀리더라도 전환 한 번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찢어버리는 역습 패턴이 살아난다면 상당히 효율적인 득점 루트를 만들 수 있는 팀입니다. 이제 경기 전체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브리스톨의 공격적인 윙백 오버래핑과 코번트리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 패턴이 맞부딪히는 경기입니다. 브리스톨은 리스에게 올라가는 크로스와 메흐메티 트와인의 개인 능력을 통해 꾸준히 슈팅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으로 나설수록 수비 전환에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사이 공간이 크게 열리는 약점이 드러납니다. 특히 공을 빼앗긴 직후 수비 라인이 정렬되기 전에 반대쪽에서 돌파와 컷백 루트가 동시에 열리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코번트리는 바로 이 지점을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스를 중앙 타깃으로 세운 뒤 라이트를 반대편 하프 스페이스에 미리 배치하는 전술이 예상됩니다. 브리스톨의 윙백이 동시에 올라가는 순간 에클스가 중원에서 방향을 한 번만 바꿔줘도 라이트에게 넓은 침투 공간이 열릴 수 있습니다. 라이트가 측면 깊숙한 지역까지 돌파한 뒤
컷백 패스를 연결하게 되면 팀스가 박스 안에서 마무리를 노릴 수 있습니다. 결국 전술적인 상성과 전환 속도, 그리고 하프스페이스 활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위험을 감수하고 전진하는 브리스톨보다는 그 빈틈을 노리는 코번트리 쪽 득점 기대값이 조금 더 높은 경기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 찰튼 vs 버밍엄시티. 찰튼은 3-1-4-2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팀입니다. 최전방에서는 장신 공격수 리번이 제공권을 책임지고 있으며 켈머는 활동량과 침투를 활용해 뒷공간을 공략하는 스타일입니다. 측면의 랭킨 코스텔로는 오버래핑과 중앙 침투를 모두 수행하며 공격 전개에 힘을 보태는 자원입니다. 다만 최근 찰튼의 문제는 전방 압박 이후 라인 간격 관리입니다. 앞선 선수들은 강하게 압박을 시도하고 있지만 수비 라인이 함께 올라오지 못하면서 중원과 수비 사이 공간이 자주 비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역을 상대에게 내주게 되면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 사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수비 조직이 쉽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버밍엄시티는 4-4-1-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전방 스탠스필드는 채널을 오가며 뒷공간을 노리는 공격수이며 이선의 로버츠는 하프스페이스에서 드리블과 패스를 동시에 위협할 수 있는 공격 자원입니다. 그리고 중원의 핵심은 팩승호입니다. 수비 라인 앞에서 탈압박 이후 전진 패스를 공급하며 공격 전개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버밍엄시티는 빌드업 과정에서 팩승호에게 공을 모은 뒤 좌우로 흔들고 하프스페이스로 직선적인 패스를 넣으며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패턴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찰튼이 전방 압박 과정에서 비워놓는 중원 포켓을 버밍엄시티가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로버츠와 팩승호가 이 공간을 점유하게 된다면 스탠스필드의 침투로 이어지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술 상성에서는 버밍엄시티가 조금 더 유리한 경기로 보입니다. 세 번째 경기, 더비카운티 vs 셰필드 웬즈데이. 더비카운티는 3-4-1-2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팀입니다. 최전방에서는 아게망이 장신 피지컬과 스피드를 활용해 뒷공간 침투와 제공권 싸움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습니다. 브루스터는 좌우 채널을 넓게 움직이며 하프스페이스 침투 이후 세컨드볼 상황에서 빠르게 골문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이 강점인 선수입니다. 중원의 클라크는 삼선과 이선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전진 패스와 측면 전환 패스를 활용해 공격 템포를 조절하는 핵심 자원입니다. 더비카운티는 수비 블록을 정비한 뒤 볼을 탈취하면 클라크를 거쳐 곧바로 투톱으로 연결하는 빠른 역습 패턴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좌측 전환 상황에서 아게만과 브루스터가 동시에 움직일 경우 한 명은 니어 포스트로 침투하고 다른 한 명은 하프스페이스로 들어가면서 수비를 분산시키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셰필드 웬즈데이는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고 있지만 최근 수비 조직력과 전환 밸런스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전방의 카다마르테리는 피지컬과 돌파 능력을 갖춘 공격수지만 팀 라인이 따라 올라오지 못하면서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중원의 인게소는 활동량과 압박 가담 능력은 좋지만 팀 간격이 맞지 않으면서 수비 차단 효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좌측 라인 수비 전환입니다. 좌측 풀백이 공격에 가담한 뒤 수비 복귀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측면 공간이 크게 열리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볼을 빼앗긴 뒤에는 좌측 방 코트 전체가 비면서 박스 앞과 하프스페이스 공간이 동시에 노출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셰필드 웬즈데이의 좌측 수비 약점을 더비카운티가 얼마나 공략하느냐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더비카운티는 볼을 탈취한 직후 공격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는 팀이기 때문에 브루스터와 아게망이 해당 공간을 활용해 역습 장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셰필드 웬즈데이는 실점 이후 수비 라인이 크게 내려앉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경기 흐름이 한번 기울게 되면 추가 실점 가능성도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환 속도와 공격 완성도 측면에서 더비카운티가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 입스위치 vs 레스터시티. 입스위치는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팀입니다. 최전방의 아크폼은 박스 안에서 몸싸움과 포스트 플레이에 강점을 가진 스트라이커로 수비수를 등지고 파다 이선으로 연결하거나 직접 마무리까지 가져갈 수 있는 공격수입니다. 측면에서는 필로진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출발해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과 1대1 돌파, 컷인 이후 슈팅 선택까지 모두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편의 클라크 역시 폭을 넓게 가져가며 수비 라인을 흔들고 상황에 따라 안쪽으로 침투해 박스 근처에서 슈팅 기회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입스위치는 점유와 전진 패스를 활용해 상대 진영에서 경기를 풀어가면서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세컨볼을 활용한 공격 패턴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레스터시티 역시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고 있지만 최근 경기력 하락이 이어지면서 조직적인 문제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조던 아이우가 전방과 측면을 오가며 연계와 압박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좌측의 마비디디는 돌파와 박스 침투 능력을 가진 윙어입니다. 하지만 팀 전개가 매끄럽지 못할 경우 측면 공격수들이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레스터시티는 세트피스 수비와 세컨볼 처리에서 조직적인 약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차 볼을 걷어낸 이후 마킹 전환이 늦어지면서 박스 안 세컨드 지점이 상대 공격수에게 위험하게 열리는 장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세트피스와 세컨볼 상황에서 어느 팀이 더 집중력 있게 마무리하느냐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입스위치는 필로진과 클라크가 세컨볼 낙하지점을 빠르게 선점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레스터시티의 수비 약점을 공략할 가능성이 충분히 보입니다. 반면 레스터시티는 공격진의 개인 능력은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수비 조직 안정감에서는 아쉬운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세트피스와 경기 안정감 측면에서 입스위치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5번째 경기. 셰필드 유나이티드 vs 웨스트 브로미치.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4-4-2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팀입니다. 최전방의 벤포드는 박스 안 움직임이 좋은 스트라이커로 니어 포스트와 페널티 스팟 사이를 오가며 수비 뒷 공간을 공략하는 능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또한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이선과의 연계에도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선에서는 오웨어가 좁은 공간에서 패스와 방향 전환으로 공격 전개를 풀어내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하메르는 중원에서 패스와 중거리 슈팅을 모두 활용하며 경기 흐름을 조율하는 핵심 자원입니다. 특히 하메르는 하프스페이스 지역에서 템포를 조절한 뒷측면으로 정확한 전환 패스를 보내며 수비 라인을 좌우로 흔드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웨스트 브로미치는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팀입니다. 전방에서는 헤게베, 어언 그랜트, 존스턴이 공격 전개를 맡고 있으며 그랜트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슈팅 기회를 노리는 공격수입니다. 하지만 최근 웨스트 브로미치는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간격 관리에서 불안한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전방 압박 이후 미드필더 라인의 폭기 속도가 늦어지면서 하프스페이스 중간 지대가 넓게 열리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 이선 자원들이 해당 공간에서 여유있게 공격 전개를 이어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중원과 하프스페이스 공간을 어느 팀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하메르와 오웨어가 이 공간을 활용해 공격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경기 흐름에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보입니다. 웨스트 브로미치 역시 역습 상황에서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공격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비 조직 안정감에서는 아쉬운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중원 장악력과 공격 전개 완성도 측면에서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해외 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의견이나 다른 경기 분석이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분석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